같은 경우는 세 개의 변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코사인 뭐를 구할 수 있다고. 뭘 하고 싶어? 너 A 구하고 싶어? B 구하고 싶어? C 구하고 싶어? 뭐든 얘기해봐. 뭐 구하고 싶어? C요. 아, C만 빼고 얘기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C가 둔각이잖아. 꼭 둔각을 꼭 하고 싶어요? B요. 얘가 A 아니면 B를 얘기해 주시면 참 좋았을 것을. 어쨌든. 그러면 B로 할게. 너가 원하는 대로 코사인 B를 한다면 코사인 B는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할 거라고. 그러니까 2CA 2배 C와 A 4 곱하기 3 그리고 4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어디서 B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여기는 뭐야? 25에 4 빼니까 21이야. 21. 21과 3 약분하면 7. 즉 8분의 7이 나왔어요. 8분의 7. 코사인 B가 8분의 7이다. 근데 B는 예각이다. 그렇다면 사인 B는 얼마일까? 사인 B는 어떤 사람들은 1제곱에서 8분의 7의 제곱을 빼서 사인 B의 제곱을 구한다고 하는데 뭐하러 그래.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8, 7 쓰면 되지. 그럼 64에서 49 빼면 되지? 64에서 49 빼면 뭐야? 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64에서 49 빼면 얼마냐? 17이냐? 64에서 49 빼면 15야? 15? 루트 15? 그러면 사인 B가 바로 뭐라는 걸 알았어요? 8분의 루트 15라는 걸 알았어.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뭐? 사인 B분의 B가 2R이잖아. 그러니까 8분의 루트 15분의 B가 어디 있어? B. 2잖아, 2. 이게 2R이라고, 이게 2R. 2R. 2 없애버리고. R은 뭐가 돼요? 루트 15분의 8이 되겠지. 됐어? 지금 뭘 구하는 거야?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야. 맞잖아. 루트 15분의 8이라고 쓰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15분의 8 루트 15라고 또 바꿔야겠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겠지. A로 해도 전혀 문제 없어. C로 해도 사실 문제는 없어. 문제는 없어. 다만 둔각이어서. 그래서 둔각이어도 코사인은 마이너스지만 사인은 플러스로 나오거든. 그 정도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서 내가 얘기한 거지. 그냥 뭐 C로 해도 돼. 자, 그 다음요. 71번. 71번. 71번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잘 못 봤었나? 아,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 잘라가지고 잘려 있을 거야. 딱 있잖아. 71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바란 풀었니? 이거? 그때 설명해 준 대로 해서 풀었어. 자, 우리가 20%를 늘렸으니까 여기 길이를 A, 여기 길이를 B, 여기 길이를 C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0.2C고 0.2C, 여기는 0.2A고 여긴 0.2B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20%씩 늘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삼각형, 이 가운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들을 다 더하자는 거야. 그지? 그럼 바깥쪽에 있는 것은 얼마냐면요. 2분의 1에 여기는 1.2C고 여기는 0.2B야. 돼? 그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하고 여기를 할 건데요. 여기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라고. 파이 마이너스 A. 맞지? 그럼 얘를 봤을 때 자, 잘 봐. 우리가 2분의 1에 B, C, 사인 A는 25라는 걸 안다고. 이해돼? 그 그냥 S라고 할까? 여기 그냥 S라고 할까? 25는 나중에 쓰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얼마니? 0.24야? 0.24S가 된다고, 여기가. 이 넓이가. 그런데 이쪽을 해봐도 0.2C랑 0.2C랑 여기 1.2A 그리고 이 끼인 각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B 하잖아? 그럼 얘가 사인 B고 여기 A 있고 C 있고 2분의 1 있으니까 얘도 0.24S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안 해도 이쪽도 0.24S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러면 이거에 한만 하면 얼마야? 0.72S예요. 그럼 우리는 1.72S를 구해야 되겠지? 이거 0.72에다 가운데 S도 더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답이 1.72? 나와요? 그래서 1.72 곱하기 25 하면 나와요? 얼마가 나와요? 나온대요. 전 안 풀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얼마가 나와? 야, 이를 먼저 야 알아야지 지금 0.86 곱하기 50 그러면 43 나오냐? 43 있어? 5번 있네. 43 계산하면 있겠지. 아니 풀었다며. 에이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러는 건 괜찮지만 본인들은 다 풀어서 답까지 내야 돼. 다 본인들은 답까지 풀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또 다른 문제 얘기해 보세요. 75번이요. 75번. 아니올시다. 75번. 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얘를 어떻게 잘 자를래? 라는 문제 아니겠어? 그지? 얘를 어떻게 자르면 되겠니? 라는 소린데 잘 보이지 않아? 이렇게 쫙 자르면 여기가 90도라는 게 딱 보이지 않아? 보여 안 보여? 거기까지 했어요? 못한 줄 알았죠. 그래서 여기 60도인데 여기 4와 2야.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게 90도가 되겠구나. 이게 자르면.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45도가 되겠지. 그죠? 45도. 됐습니까? 여기는 얼마야? 루트 2루트 3이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어디 넓이를 못 구하는 거야? 이쪽을 못 구하는 거야? 이쪽을 못 구하는 거야? 궁금하네. 위쪽? 위쪽이 왜요? 2분의 1, 2루트 3, 3 사인 45도가 어디가 어려울까요? 말씀해 주시죠. 어디가 어렵습니까? 안 외웠어 아직도? 야 식을 안 외우고 아직도 안 외우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아니 두 변 끼인각 나오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어떤 애들은 나는 이제 여기가 질문인 애들보다는 아니 선생님 이거 잘랐을 때 이게 90도 이게 30도인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 그러면 내가 코사인 법칙 해 라고 하겠지. 그럼 이 길이 나올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 두 변과 끼인각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하면 여기 2루트 3이 나오거든.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알 수 있고 30도고 여기 45도. 그럼 이 넓이 구할 수 있지. 됐죠?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잘 잘라야 돼. 그러니까 넓이를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서 이걸 자를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또요. 그 전에 있으신 분. 78번. 평행사변형의 야 이것도 코사인 세타 구할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 무조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야 되잖아. 코사인 D 쓰는 거야. 코사인 D는 D 좀 이상하긴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자, 2배의 8 곱하기 7분의 8의 제곱, 7의 제곱, 빼기 13의 제곱. 이렇게 따라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287 그냥 일단 놔두고 여기 169를 빼면 얼마가 나와 이거? 얼마니? 69 빼면 44니까 56이야? 마이너스? 맞니? 계산 다들
할 수 있지. 나한테 시키지 말고 계산은 여러분들 하세요. 그러면 8, 7에 56.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18분의 7이 나왔어요. 와, 되게 이상하네. 7이 9로 아, 9로 바뀌었니? 되게 이상하더라. 고마워. 지금이라도 얘기해줘서. 8, 7, 56 깔끔하게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서 D가 120도가 딱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120도. 너무 딱 좋죠. D가 120도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게 120도면 이제 사인으로 풀면 되잖아. 2분의 1 8, 7 사인 120. 그죠? 2분의 1 8, 7 사인 120. 넓이 S. 아니, 2분의 1 왜 해? 미쳤어. 자, 8, 7 사인 120. 사인 120은 사인 60하고 같고요.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우리가 4, 7에 28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요. 됐지? 잘 나오지? 자, 또요. 또. 지금 90 몇 번 얘기했었어. 그 전에 혹시 있으시면 얘기해봐. 본인이 좀 어려운 단어는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라고 했어요. 좀 쉬운 단어는 좀 적게 풀어도 되지만 좀 내가 봤을 땐 좀 어렵다. 나 여기 이 단어는 좀 잘 못한다. 그럼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라도 많이 풀어보셔야 돼, 문제를. 지금 진짜 너희들의 특강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진짜. 도움을 많이 주고 싶어, 나는. 질문 많이 하고 더 많이 답변하고 내가.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봐. 우리 이제 어차피 세 번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오늘 하면 2번밖에 안 남았네.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진짜 내가 잘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90 몇 번이라고? 9번 99? 너무 마지막 문제 쪽인데. 너무 끝나가는데 이거. 자, 우리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뭐가 있다고 했어? 두 대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얘기 했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120도라면 여기는 60도라고. 60도. 이렇게 120도와 60도를 알았어요. 그지? 자, 그러면 여기 2와 2를 알고 있으니 얘를 슉 갈랐을 때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길을. 그지?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근데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끝났네. 아니네. 안 끝났네. 잠깐만. 갈랐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2와 1이 있고 120이 있어. 그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럼 끝났네. 해봅시다. 자, 일단 해볼게. 자, 우리 BD의 길이를 구하면, 자, BD의 제곱은요. BD의 제곱은 어떻게? 코사인 법칙에서 2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2 곱하기 1 코사인 120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됐지? BD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 12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랑 마이너스 2가 없어졌어. 그럼 4와 1과 1을 더하니까 얘가 7이 됐어. 그러면 BD는 루트 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와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루트 7이 나와버렸네. 루트 7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쩌죠? 루트 7이 나왔네. 루트 7이 나오면 루트 3 같은 게 나와야 사인 법칙을 해서 이 각도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인 60도 분의 루트 7은 여기 사인 ADB 각 ADB 분의 여기 2 이렇게 해서 사인 ADB를 구해야 되는데 사인 ADB의 각을 구할 수가 없네요. 루트 7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렇게는 못 하겠고요. 다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자, 코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를 x라고 잡은 다음에 이걸로 코사인 법칙을 하는 거지. 해보자. 자, 그럼 루트 7의 제곱은 7은 어떻게 해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4x제곱 마이너스 2배
2x 코사인 60도 이렇게 푼다는 거야.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풀었지. 지금 2x 루트 7 6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x제곱 여기는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없애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풀면 되지. 1과 3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x는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됐어? x가 음수는 아니니까 x가 3이다 라고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2번 한 거야. 2번. 코사인 법칙을 2번. 그래서 x는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또요. 또 있을까요? 901번에 뭐 A 15-A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얘를 구하고 그 다음 넓이는지 이걸로 구해야지. 2분의 1 AB 사인 120도 이렇게 해서 구해야지. 그럼 되지? 혹시 안 됐어, 동현?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풀어준다니까. 말씀만 하시면 돼요. 다 풀어드려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제 흥얼거리지 말아야지.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우리 유나도 봐야 되지만 또 딴 사람이 또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흥얼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질문 여기가 마지막 문제였나? 901번이? 그 뒤에 없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되게 열심히 막 풀고 있어가지고 내가 뭐 말을 못하겠네? 동현아, 우리 넘어가도 돼? 이제 진도 나가도 돼? 그렇구나. 발화도 괜찮고? 오케이. 우리가 이제 수열 나가도록 합시다. 수열은요, 여기 지금 단원이 이렇게 4개 단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빡빡하게 2단원을 하겠다는 거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리고 내일은 수열의 합, 모레는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빡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에 더 열심히 잘 해준 것처럼 여기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좀 수열을, 너희들이 잘 이해하고 빠르게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 수열하면요. 지금 너 빨리빨리 나갈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 2단원을 하다 보니까. 내일하고 모레는 좀 문제 푸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오늘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자, 수열은 수의 나열이야. 수를 나열하는 거라고. 그치? 근데 막 갑자기 지영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를 그냥 얘기했어. 아무거나 막 얘기했어. 얘가 막 숫자를 계속 막 쏟아붓고 있는 거야. 막. 얼마라고. 그럼 이건 수열이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틀려? 수열이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영아, 그건 수열이 아니야? 수열이 뭐냐고요? 수를 나열하는 거요. 수를 그냥 막 나열하는 게 수열이야. 근데 이 두 분은 수열이 아니래. 너는 뭐라고 생각해?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얘는 지금 수열 안 배우신 분인데 맞는 것 같아. 수열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배우신 분이니까 수열이 또 아닌 것 같아. 뭐가 맞을까? 수열이 맞아요. 수열이. 규칙이 없어도 돼. 그냥 막 네 머릿속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막 써도 그것도 수열이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배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뭘 배워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열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막 얘기한 건 수열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원래 그냥 막 써도 되거든. 수의 나열이거든 다. 근데 우리는
수가 규칙이 있는 것들만 배우고 있는 거지. 규칙이 없는 걸 뭐하러 배워? 배울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들을 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원래는 규칙이 없어도 된다고요. 알겠지? 자, 그런데 수열에서는 이 수열을 표현할 때 이렇게 집합 표시를 하고 여기다 an 또는 이렇게 bn이라고 써서 얘네들은 n 자리에다가 자연수 1부터 쭈르륵 집어넣거든? 그래서 여기다 쓸 수 있는 A1, A2, A3, A4 얘네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불러. 항이라고 부른다고. 제 첫 번째 항, 제 2번째 항, 제 세 번째 항, 제 세 번째 항 말 이상한데?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 1항, 제 2항, 제 3항, 제 4항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n번째 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거든? n번째 항이. 이 n번째 항은 항상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 n에 관한 식으로 쓴단 말이야. n에 관한 식으로. n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이 n번째 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n에다가 숫자 1, 2, 3, 4 집어넣어서 얘네들의 항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an이 제일 중요한,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항이 된 거지. 알겠어요? n번째 항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 n 자리에 1 집어넣으면 a1 구할 수 있고 2 집어넣으면 a2 구할 수 있고 3 집어넣으면 a3 구할 수 있으니까 이 an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an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일반항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일반항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얘가 an 플러스 1 계속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쭉쭉쭉 나가. 그러니까 이게 항들이 무한개 있으면 얘를 무한수열이라고 하고 항이 유한계로 딱 정해져 있으면 그냥 유한수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한수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야. 딱 정해놓지 않고 계속 가는 거지. 계속 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들의 규칙들을 잘 찾아봐야 돼. 규칙을 찾을 때 중요한 건 물론 일반항도 중요하지만 이 첫 번째 항도 중요하거든.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또 찾아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당연히 첫째 항이라고도 부르고 초항이라고도 불러. 첫째 항, 초항. 그래서 초항은 그냥 A라고 쓰기도 해. A1이라고 쓰지 않고 A라고도 써. A라고 쓰여 있으면 아, 여기서 수열에서는 이게 초항이구나, 첫째 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됐지? 각각을 항이라 부르고 이렇게 항들을 쭉쭉쭉 나열해서 우리가 수열을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렇지? 처음 배우시는 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수열이 아니라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라 하면 야, 둘의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 차가 같은 수열. 등호 할 때 등, 같을 등. 차, 뺀 거가 일정한 수열이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약간 수학적인 용어를 잘못 쓰면 안 되는 게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가 같은 수열이라고 하면 차라는 거 원래 뭐지? 차가 뭐예요?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지. 그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란 말이야. 물론 여기서도 그렇게 해도 맞아. 근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얘의 차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A1, A2, A3, A4 이렇게 쭉쭉쭉 있을 때요. 이 다음 항에서 이 전 항을 뺀 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차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항에서 이 전 항을 뺀 거. 즉 A2-A1이 A3-A2랑 같을 때, 이렇게 A4-A3랑 같을 때, A5-A4 이렇게 되는 게 모두 같을 때, 이 값이 일정한 값 D, 일정한 값으로 나올 때, 이때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단 말이야. 뺀 게 일정할 때. 그래서 이 일정한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 공통의 차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르는 거지. 공차. 우리가 남자들만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이거 등차 수열할 때 공차 얘기하면 애들이 뭐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요즘 애들은 이 공차라는 그 있잖아. 버블티 만드는 거기 카페. 그래서 공차 하면 애들이 바로 그냥 버블티 먹고 싶다 이러고 있어. 약간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바로 그냥 침이 확 나오는 것처럼 공차 이러고 있어. 버블티. 어쨌든 공차 D예요. 일정한 하나의 값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얘가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어디까지? 끝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만약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 그리고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같단 말이야. 알겠죠? 이게 계속 같은 거야. 이 차이를 일정하게 만든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네. A1은 그냥 A라고 한다면 A2는 A1 더하기 D야. A1 더하기 D. A1이 A니까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겠네. A3는 A2 더하기 D야. A2 더하기 D. 근데 A2가 A 플러스 D라며 거기다 D를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2D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다음 항은 어떤 일정한 수, 공차를 계속 더해져가는 수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어떤 수가 계속 더해져 간다고요. 그러니 A4는 볼 것도 없이 A 플러스 3D가 될 거고. 그럼 이게 이렇게 가니까 지영아, 우리 AN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갑자기 훅 돌아왔어? n-1d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왜 n-1d예요? 처음에 a가 a 플러스 d가 아니잖아. 그치? 처음 d가 a니까 두 번째가 a 플러스 d가 되니까 두 번째 d를 한 번 더했으니 세 번째 d를 두 번 더하고 네 번째 세 번 더했으니까 n번째는 n-1번을 더해야지 맞겠지. 됐죠? 그래서 이 식이 일반항. 내가 아까 일반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아, a에다가 d를 몇 번 더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n에 관한 식이라고 했잖아. 그치? 항상 n에 관한 식이야.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언제나 n에 관한 식이라고. 그런데 얘는 봤더니 이 식은 n에 관한 1차식이 된 거야. 1차식. 그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모르는 건 n이라고요. n. 미지수가 n인 거야. n에다 1 집어넣으면 a1이 나오고 n에다 2 집어넣으면 a2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라고 쓸 수도 있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n에 관한 1차식이라면 얘는 어떤 거? 1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기울기가 d고 y절편이 a 마이너스 d인 직선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약간은 다르겠지. 왜? 우리는 n이 모든 실수가 아니잖아. n은 뭐야? 자연수지. 느낌 와? n은 자연수라고요. 그러니까 직선은 직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연수 자리만 점을 찍고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가 직선으로 쫙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점만 찍는다고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 딱딱 그것만 해야 되니까 n자리에 들어가는 건. 하지만 이 식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갈 수는 있어.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알겠어요? 됐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어떤 얘기? 살짝 기다려봐. 조금 더 하고 얘기할게. 어쨌든 여기까지 살짝 잠시 대기. 여기 쭉 이어서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좀, 이 수열이 되게 오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그 책에 나와 있는 공식만 너무 의존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얘가 오묘하게 막 계속 이렇게 쭉 갈 수가 있어.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면 우리가 규칙성을 찾거나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라면 얘네들의 간격이 D 다 계속 D겠지. D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내가 오늘은 왠지 한 칸 말고 두 칸씩 뛰고 싶어. 두 칸씩. 얘네들만 가지고 수열이 되나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야. 수열 돼요? 수열? 당연히 되지. 어떻게 돼? 공차가 2D인 수열이 되겠지. 2D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오늘은 또 다음날 일어나서는 야, 두 칸만 뛰는 게 아니라 세 칸도 뛰어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세 칸. 세 칸을 뛰어도 수열이 되나? 돼요? 안 돼요? 되지? 세 칸 뛰면 뭐야? 공차가 3D라고 하면 되잖아. 3D. 네 칸씩 뛰면 4D. 다섯 칸씩 뛰면 5D. 여섯 칸씩 뛰면 6D라고 하면 된다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됐지?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면 내가 또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볼게. A10이 있어. A10이 만약에 30이래. A12. 근데 A5가 15래. 그럼 D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D가 얼마인지? 어떻게 구하면 돼? 둘이 빼면 된다고. 둘이 빼버리면 된다고. A10에서 A5를 빼면 OD가 나온다고요. OD. 이해돼요? 방금 이렇게 뛰었잖아. 이렇게 뛰었잖아. OD 뛴 거죠. OD. OD가 아니라 OD 맞죠? OD만큼 뛴 거야. 그게 15. 아, D는 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이해돼? 자, 물론 식으로 다 풀면 풀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다 풀어. 이거 만능이야, 만능. 근데 이거 안 쓰고도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A5가 15라고 하면 지금 초항에서 D를 몇 번 더한 거라고? 4번 더한 거라고 했지. 이해돼? 그럼 A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어? A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어? 4D 더한 게 15잖아. 4D 더한 게. 4D라는 건 12 더한 게 15니까. A는 3이었겠지. 됐어요? 그럼 일반항 구하라고 하면 AN 어떻게 쓸 거야? AN은 DN, 3N, 그 다음 A 빼기 D 하면 그냥 3N이 답이라고. AN은 3N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알겠죠? 한 번 더. 내가 이게 n에 관한 1차식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고 했으니까 얘를 보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처럼 풀 수도 있어요. 얘가 10,30이랑 5,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고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여기서 이거 빼면 5, 여기서 이거 빼면 15. 그럼 5분의 15니까 기울기가 3이고 한 점 5,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x에 관한 1차식이 아니라 n에 관한 1차식이니 여기를 n으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그럼 끝나. 그럼 3n 빼기 15 더하기 15. 그래서 3n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처럼 풀어도 된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애들이 있어. 무조건 이것만, 나는 이것만 쓸 거야 하고 그래도 풀 수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다른 문제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범위를 넓혀가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좀 더 자기가 빨리 더 무기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내가 겁나 좋아하는 등차 중항 얘기를 해봅시다. 등차 중항은요, 이런 얘기거든? 우리가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이 세 수를 가지고 어떤 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야. 얘와 얘를 더한 건 얘의 2배다 라는 얘기야. 잘 봐봐.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시면 an 플러스 1을 이쪽으로 넘기고 an을 이쪽으로 넘기면 2배의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라고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이라고요. 오케이? 여기서 이거 뺀 거랑 여기서 이거 뺀 게 같았기 때문에 얘를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된다고. 좀 더 쓰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어? 따라왔어? 됐죠? 앞뒤에 있는 등차수를 이룰 때 앞뒤에 있는 항을 합하면 그거에 2로 합해서 2로 나누면 평균값이죠. 그게 바로 an 플러스 1이 된다고.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야. 또 잘 생각해봐. 내가 만약 A7이라고 했다고 해봐요. A7은, 그러니까 여기다 써볼게. A7은 2분의 A6 더하기 A8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거는 딱 보면 그냥 이렇게 바로 되잖아.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쟤네들이 2칸씩 띄워도 등차 수열이고 3칸씩 띄워도 등차 수열이고 10칸씩 띄워도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얘를 이렇게 쓰면 인정, 노인정? 응? 인정, 노인정. 인정이지. 2칸씩 뛴 거야, 2칸씩. 3칸씩 뛰면. 맞아요? 4칸씩. 다 된다고, 이게. 4칸씩 뛰어도 되고, 5칸씩 뛰어도 되고, 다 된다고요. 다 된다고. 이렇게. 일부러 내가 지금 이렇게 쭉 쓰고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마지막까지 써주려고. 자, 이렇게. 맞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
자, 그럼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A1부터 A2 해가지고 A15까지, 아니 13까지죠. 13까지 더하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3A7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이해가 돼요, 이게?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애들이 있다고. 무슨 말이야? 아, A1 더하기 A3가 2배 A7이구나. A2 더하기 A12는 2배 A7이구나. 얘도 2배 A7이구나. 2배 A7이구나. 2배 A7이구나. 2배 A7이구나. 둘씩 묶어봤자, 그러니까 이게 13개 있는 거야. 13개 A7이 있는 거야. 조금 헷갈리면 이거부터 생각하면 돼. A3, A4, A5는 3배 A4라고요. 3배 A4. 이거 하나는 A4고 얘네 둘이 더한 게 2배 A4니까. 그럼 3배 A4가 되겠는 거 맞지? 잘 따라와요? 그럼 얘를 5개로 늘려봐. 그럼 5배 A4 또 되겠지. 여기다 A2, A6 쓰면. 또 여기다 또 2개 또 더 써봐. 그럼 이 7개 또 A4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13의 A7이 된다고요. 이 13개 더한 것이. 13의 A7.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시면 게이득. 아주 좋아요. 좀 아셨으면 좋겠어. 내가 좋아하는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을 정말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차 중앙이 나올 때, 아니, 수열 3개, 등차 수열이, 이웃하는 수열이 3개, 연속되는 등차 수열 3개를 쓴다고 하면 A, B, C라고 쓸 수도 있지만 여기다 A를 쓰고 여기다 A 플러스 D를 쓰고 여기다 A 마이너스 D를 쓸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바로 3A가 나올 수 있도록. 아까 다 더하면 3A4. 그것처럼 3A. 이해됩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등차 수열 얘기가 끝나가요. 아직 등차 수열에 합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한 거야. 알겠지?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교과 과정에선 빠졌는데 등차 수열을 역수를 했더니 등차 수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원래 수들은 수열을 이루지 않았는데 역수를 했더니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역수를 했더니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 그 수열을 뭐라고 불러요? 기억 안 나요? 괜찮아요. 교과 과정 빠졌는데 뭔 상관이야. 수능에 안 나오겠지. 그지? 자,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조화 수열이라고 해요. 조화 수열. 여러분들이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조화가 조화예요. 조화 수열이에요. 걔를 그냥 살짝만 보면 되거든. 여기다가만 봐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만. 이 정도의 중요도야. 이 정도. 알겠죠? 이렇게 큰 중요도가 아니라 조화 수열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얘네들 A1, A2, A3 얘네들은 수열을 절대 이루지 않고 있어요. A4 이렇게 아무리 봐도 수열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아무 수열을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근데 얘네들의 역수를 했더니요.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A4분의 1 얘네들이 어떤 수열을 이룬다고?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가 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놈을 조화 수열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 역수들을 얘를 B1이라고 하고 얘를 B2라고 하고 얘를 B3라고 하고 얘를 B4라고 하고 B5라고 해. 그래서 이 B1, B2, B3, B4, B5에 대한 일반항을 구해. 여기처럼 일반항 AN을 구하란 말이야. 그죠? 그럼 걔를 구해놓고 이게 답이다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엔 그걸 다시 역수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수열이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이게 예 드는 게 조금 쉽지 않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12, 6, 4, 3, 2 이것만 할게. 이렇게 가는 놈이 있어. 얘 수열 이뤄요, 안 이뤄요? 안 이루잖아. 12, 6, 4, 3이가 무슨 수열을 이루어. 그런데요, 얘네들의 역수를 한번 해봤더니 12분의 1,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네들은 무슨 수열을 이루나? 다시 한번 써볼게.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 아이고 2분의 1까지 가면 안 되네. 미안해. 자, 이렇게
네 개. 뭔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은 수열을 이루잖아. 어떤? 아, 초항이 12분의 1이고 공차가 12분의 1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해돼요?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뒤에는 안 썼으니까 그냥 안 쓴 걸로 해요.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안 썼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초항이 bn이라고 할게. 초항이 12분의 1이고 공차가 12분의 1인 수니까 이 12분의 1n이 된다고. 초항과 공차가 똑같으니 여기서 이거 빼면 a 빼기 d 하면 a 빼기 t 하면 12분의 1에서 12분의 1 빼면 0이니까 12분의 n 이렇게 나온다고. 12분의 1n이라고 쓰지 말고 12분의 n이라고 쓴다면 그럼 우리가 구하는 실제 an, 얘를 an이라고 했다면 얘를 an이라고 했다면 a는 뭐라고 쓰면 돼요? n분의 10이라고 쓰면 된다고. n분의 12. 알겠어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2, 2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4, 4 집어넣으면 12, 아니 3, 5 집어넣으면 5분의 12, 6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5분의 12, 2 이렇게 가겠죠. 수열이. 이게 조화 수열이란 말이야. 알겠죠?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정도만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 얘기하고 거기까지만 일단 먼저 좀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등비 수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은요. 우리 다들 잘 알 거야. 우리 가우스 형님께서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했더니 1분도 안 걸려서 다 푸신 그 사건 알잖아. 그치? 10살인지 11살 때 했대 그거를. 초등학생이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라고 했더니 선생님도 못 푼 것을 학생이 그렇게 풀어버렸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걔를 대학으로 보냈어. 대학 교수한테. 이 학생은 너무 뛰어난 학생이라 여기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공부를 한 거야. 거기서. 옛날엔 그런 게 다 잘 됐나 봐. 우리나라에도 그런 애 있지 않았어? 뭐 엄청난 영재라고 해서 막 아무튼 그런 거 하고 했었는데. 그때 1부터 100까지 합을 어떻게 더했어요? 1부터 100까지 합을. 가우스가 어떻게 더했지?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 막 다 더하고 있었는데 1, 2, 3, 4, 5, 6, 7 이렇게 막 다 더하고 있었는데 가우스는 어떻게 더했어? 양끝을 더했어? 이 양끝을 더하지 않았어. 비슷한 얘기야. 근데 보통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 양끝을 더했다가 아니야. 어떻게 더했어? 비슷해. 아주 비슷해. 어떻게 더했어? 1부터 100까지를? 아니, 지금 초등학생이 등차 중앙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더했을까? 동현 어떻게 더했지? 1부터 100까지 가우스가 말이야. 어떻게 더했지? 아이디어는 아주 비슷해. 어떻게 더했냐면 거꾸로 다시 썼어, 걔를. 1부터 100까지 쓰라고 더하라고 했더니 그놈은 그분께서는 그 형은 그걸 알았던 거지. 더했어. 더했더니 슝 다 더한 게 얼마가 나와? 같은 값이 나왔어. 100일이. 100일. 이게 ES잖아. S는 이 100일이 몇 개 있으니까 100개 있으니까 100 곱하기 100일을 2로 나눈 거다 라고 한 거지. 그럼 이제 물어볼 거야. 아니 선생님, 아니 뭐 이게 다른 게 있나요? 저도 이렇게 해서 앞뒤를 더하고 앞뒤 다 더하면 이게 101이라서 이렇게 하면 이게 50개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아니야? 1부터 99까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가운데가 항상 남잖아, 그러면. 이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져야지. 고민해야지. 그치? 그럼 여기 가운데가 있으니까 이건 몇 개라고 해야 되냐? 계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기다 거꾸로 쓰면 이게 짝수개든 홀수개든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더하고 2로 나누면 돼. 알겠어? 다 더.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풀 수 있단 말이야.
이 아이디어로 등차 수열을 했어요. 왜? 얘도 등차 수열이거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우리 SN이라는 것은요. 이 부분 합이라고 하는데 초항 A1부터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해.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AN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고. SN 구하세요. 그러면 A1부터 AN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는 소리야. 자, 이걸 등차 수열에서 구해볼 거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등차 수열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쭉 가잖아. 이렇게 쭉 가가지고 저 끝에 맨 마지막에 A 플러스 N-1D가 있었어. 이게 N번째까지라고 하면. 그지? 그럼 바로 전 거는 뭐겠어? A 플러스 N-2D가 있겠지. 이렇게 ED. 그죠? 얘를 거꾸로 쓸 거야, 이제. 거꾸로. 거꾸로 쓰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개수가 몇 개인지 어떻게 할 거야? N개요. 그게 짝수가 홀수개야. 가운데 더 할 거야, 뺄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모른다고요. 이해돼? 그지? 그럼 그때마다 나눌 거야? 자,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그건 비슷하지만 그것보다는 얘를 아예 똑같이 SN을 쓰는데 이제 거꾸로 쓰자는 거야. A 플러스 N-1D. A 플러스 N-2D. 그만 써, 여기.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 플러스 D, A.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랬더니 얘네들의 합이 계속 일정하다. 똑같다. 계속 똑같다. 2배 SN인데요. 얘가 2A 더하기 N-1D. 여기도 2A 더하기 N-1D. 여기도 2A 더하기 N-1D.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어요?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몇 개 나온 거야? N개 나온 거지. A1부터 AN까지 더했으니까 N개 더한 거잖아. 그러니 N 곱하기 2A N-1D를 2로 나누셔야 SN이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 합이 됐잖아. 근데 나는 이 공식을 너무너무 싫어해. 2A 플러스 N-1D를 너무 싫어해. 왜? 우리는 이건 진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면 쓰잘데기 없는 공식이야.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나온 거라고. 애들이 그냥 막 공식으로만 외워가지고 이거 진짜 별로거든요. 차라리 이 식이 훨씬 좋아요. 원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거잖아, 지금. 마지막 항을 더한 거지.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해서 n 곱하고 2로 나눈 겁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보고 이해할 거면 이렇게도 이 식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n을 곱하고 2로 나눈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공식만 무조건 외워서 우리가 일반항 구할 때는 a 플러스 n-1d였는데 이거 합 구할 때는 2a 플러스 n-1d구나. 이렇게만 외우고 있어. 의미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제대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 의미를 잘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n 곱하고 2로 나누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에도 이 방법을 이해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알겠지? 좀 그렇게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내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더 하면 돼. 이제 수열의 합에 관련된 거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처음 이 수열이 공차가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꼭 양수라는 보장은 없잖아. 음수일 수도 있죠. 계속 음수가 더해져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음수가 더해져 가면 걔는 언젠가는 원래 처음에 플러스로 시작했어도 언젠가는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지. 계속 마이너스를 더한다면. 마이너스를 더한다는 건 계속 뺀다는 소리잖아. 그럼 빠질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어. 항 자체가. 그러니 우리가 첫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일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러면 SN 최대값이 언제냐 물어볼 수도 있고 N이 얼마일 때 SN이 최대가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N이 얼마일 때 얘가 최대가 되느냐 물어봤을 때는 SN의 최대값, 물론 같은 문제인데 실제 SN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닌데 애들이 나 지금 아직 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가네? 미쳤나 봐. 자, 이 식을 보고요.
내가 자꾸 깜빡깜빡 한다. 큰일 났네. 자, 얘는 n에 관한 2차식이에요. 2차식. 2차식. 아까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었잖아. 근데 얘는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얘를 정리하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 뭐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n에 관한 2차식이잖아. SN은. 그죠? 아까 AN은 어떻게 썼어? 일부러 너희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ND 플러스 A 마이너스 D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이 AN만 보고도 이 ND라고 쓰, DN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일반항만 보고도 바로 뭘 찾을 수 있어요? 공차를 찾을 수 있어요. N 앞에 곱해진 게 공차라고. 그지? 자, SM만 보더라도 이 SM만 보더라도 이 앞에 있는 개수만 보면 공차를 찾을 수가 있다고. 2배만 하면 돼. 이해돼요? 그지? 그러니까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1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이구나. 초항은 얼마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7. 아 초항이 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구나. 알 수 있다고. 그럼 SN이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입니까? 그럼 구하지 말고 그냥 보자마자 아 여기 1이니까 1에다 2배 하면 공차가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알아들어? 2분의 dn제곱이니까 그렇게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이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지. 왜? 나중에 n을 곱했잖아. 뭔가를 계산하고 n을 곱했잖아. 그럼 상수항이 있을 수가 없지. 상수항이 혹시 있으면 걔는 첫 장부터 수열을 이루는 게 아닌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정직하게 풀다 보니까 무조건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닌 수들이 있다는 거지. 첫 장까지는 등차 수열이 아니고 두 번째 장부터 그 규칙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어. 그래서 상수항이 없을 때는 아주 모범적인 아주 단순한 첫 장부터 수열을 이루는 거고 상수항이 만약에 붙어 있어 뭔가 숫자가 걔는 첫 장부터 수열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했어.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SN의 최대값 구하거나 또는 그때 n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SN이 2차식으로 나오니까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니까 얘를 표준형 고쳐서 풀어도 되긴 해. 그치? 최대값은 언제나 저 표준형 고치면 되지 않아? 꼭지점에서 최대값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린 그렇게 풀지 않고 뭐 하면 되는 거야? 이 AN이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구하는 거야. AN 자체가 언제 음수가 되는지. 이 음수가 되기 바로 전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n이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막 계속 막 더해지면 여기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계속 가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더해야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여기부터 더하기 시작하면 여기도 더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줄어들겠지 다시.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그래서 AN이 음수가 되는 지점 또는 AN이 언제까지가 양수인지 그걸 구해서 그 지점 경계를 찾아서 여기까지 더한 게 최대다라고 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요. 여기는 설명이 다 됐으니까 여기 좀 지워볼게. 여기는 딱 지워볼게. 딱 이렇게 지우고 나면 여기까지 지워버릴까? 딱 지우고 나면 봐봐. SN을 A1부터 AN까지 합이라고 했으면 SN-1은 A1부터 AN-1까지 합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두 식을 뺐어. 이렇게 뺐더니 SN에서 SN-1을 뺀 것이 없어지고 AN만 나온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합이 나와 있을 때, SN에 관련된 식이 나와 있을 때 AN을 구하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 그런데 여기서는 AN을 이렇게 해서 구할 수는 있긴 하지만 여기다가 반드시 N이 2 이상일 때만 구할 수 있다라고 써야 돼. 지영이 졸린다. 안 돼. 조금만 한 5분만 버티고 5분만. 못 버티겠으면 일어나 있어. 5분만 있으면 돼. 5분. 자, N이 2 이상이라고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n이 1이라고 하면 이게 S0이 나와버려. S0은 없어. 우리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잖아. 근데 여기가 이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n이 2 이상일 때는 다 구할 수 있어, 얘네들을. 그러면 A1은 따로 어떻게 구합니까? A1은 S1, 이 SN의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S1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개를 쌍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 정신 차려봐. 마지막 하나야.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S12 1이다. 아니 100이다. S22 400이다. S30 구하여라. 이 문제 아주 유명한 문제거든요. S12 100이다. S22 400이다. S30은 얼마입니까? 이거를 5초 만에 풀 수 있어, 우리가. 5초 만에. 지금은 못 풀지. 아니, 풀 수 있나 혹시? 5초 만에? 배운 적 있어? 700은 아니지. 배운 적 있어? 700은 아니지. 그럼 잘못 배운 거야, 700이라고 하면. 동현, 배운 적 있어? 배운 적 없는 것 같아? 그럼 잘 기억해놔. 알겠죠? 자, 얘는 뭐냐면, 얘네들끼리도 어떤 등차수를 이룬다는 건 맞아. 근데 어설프게 기억이 나는 거야, 지금. 자, 잘 봐야 돼. 우리가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 방법은 이거에다 집어넣고 푸는 거야. 제일 꼴보기 싫은 방법. 이거 여기다가 10 집어넣고 이 결과가 100이다. 그러면 이제 n은 10이니까 a와 d에 관한 식 하나 나오고 여기다 20 집어넣고 400이다 하면 20 집어넣으니까 또 a와 d에 관한 식 하나가 또 나와. 그럼 a와 d를 연립해서 풀면 된단 말이야. 그래 놓고 30을 집어넣어서 또 a, d 아니까 푸는 방법이 있어. 꼴보기 싫어. 우리는 그러면 5초 만에 못 풀지.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얘기하는 거잖아. 자, 얘네들은 이런 방법으로 풀려고 해. S10은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어디까지 더한 거냐면 A 플러스 9D까지 더한 거. 맞지? 그죠? 그러면 여기 항이 몇 개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10개. 그러니 S20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11부터 19까지도 또 더해야 되잖아. 그쵸? 이 항에다가 여기다가. 그러니 여기다가 항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S20에서 S10을 뺀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A11부터 A20까지만 더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죠? A11은 뭐야? A 플러스 10D. 얘는 A 플러스 11D. A 플러스 12D. A 플러스 19D까지 더한 거지. 이렇게. 그럼 이 뒤에도 지금 10개씩 10개씩 끊어서 쓴다고 생각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2, 20 여기서 10, 21, 22, 23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S30에서 S20을 빼면 A21부터 A30까지 더한 게 나온다고. 그죠?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20D, A 플러스 21D. 괄호를 안 쳐줘도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요? 이렇게 괄호 안 쳐줘도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괄호 다 쳤어. 자, A 플러스 22D 해서 A 플러스 29D까지. 이게 막 다 더한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보려고 하는 거야. 잘 보자. 잘 보자. 이게 뭐예요, 여기? 이 둘만 보면 10D의 간격이 있어요. 10D만큼 차이가 있어. 얘도 10D. 얘도 10D. 얘도 10D. 맞죠? 여기도 10D. 얘도 10D. 얘도 10D. 여기도 10D. 이렇게 된단 말이야. 참 쉽디. 아니, 너무 졸려서 그런 거야. 날 그렇게 혐오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말아줘. 자, 그러면 봐라. 10D가 몇 개 있어? 10D가 10개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 전체로 따지면요. 이게 100D의 간격의 차이가 있다. 100D. 100D. 우리 D를 구하고 싶은 거야? 아니, D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네들끼리 등차수열 이루는구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얘네들끼리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얘는 얼마예요 지금? 100이에요. 얘는 얼마예요? 300이에요. 어? 얘는 100이고 얘는 300이라고. 그럼 얘는 얼마겠어? 500이겠지. 100, 300인데 500이겠지. 이해돼? 아, 등차 수열이라니까. 그러니까 딱 보고 너희들이 100, 300, 그럼 500. 얘가 500이구나. 그럼 우리 답은 뭐야? 900이라고. 900. 뺀 게 500이라며. 이해됐어요? 5초 만에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이거 다 풀 거야. 매번 할 때마다 쓸 거야? 아니, 안 써. 그냥 얘 보고, 아,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구나. 오케이?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구나. 그러니 여기서 이거 하나 그냥 놔두고, 여기서 이거 빼서 300 바로 생각하고, 그럼 공차가 200. 그럼 300에서 200 더하면 500. 500에다가 다시 400을 더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5초 만에 풀 수 있다고. 이렇게 풀으라는 소리야.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문제를 좀 풀어본 다음에, 다시 우리 또 이어서 등비수열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힘들어 할 줄이야. 자, 어쨌든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문제 꼭 풀어보고 다시 이제 시작합시다. 유나도 꼭 문제 다시 풀어보고 시작해야 돼. 자, 등비수열은요. 아까는 차가 일정하다고 했잖아.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면 등비수열은 차가 아니라 비가 일정한 수열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등비수열. 그래서 얘도 A1분의 A2, A2분의 A3, A3분의 A4. 내가 영어가 아주 유창하면 막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할 텐데 어느 순간 쓰다 보면 A6분의 A7, A8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A4분의 A5 막 이러고 영어 계속 하고 있어. 아씨 겁나 헷갈려. 어려워.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AN분의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이렇게 계속 이 비율이, 그러니까 이 전 거랑 이 다음 거의 비율이 계속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요? R로 똑같아. 이번엔 R이라고 해. R. 그래서 얘를 공통의 비율이다 해서 공비라고 하는 거야. 아까는 공통의 차이 해서 공차라고 했고 얘는 공통의 비율이라고 해서 공비라고 한다고. 이 값이 일정하다.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일정한 값을 가져요. 됐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제 일반항으로 좀 써보려고 하면 이렇게 써진다는 거지. 초항은 A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A1은 A라고 하고요. A2는 A1 곱하기 R, AR. A3는 A2 곱하기 R이니까 여기다 R을 곱하니까 AR 제곱. 그럼 이제 또 뭐가 된다고요? 비율이 일정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하다 보니 아까 차가 일정하다고 했지만 뺀 거 생각 안 하고 계속 뭔가가 더해졌잖아. B가 더해졌다고. 그러니 여기는 공비, R이 계속해서 곱해져 가는 수열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AR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얘도 AN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뭐라고 써? 지금 너가 처음 배우니까 내가 일부러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선배님들은 지금 다 하셨으니까 물어보면 또 무시한다고 할 줄 몰라.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봅니까 지금? 저한테는 좀 난이도 높은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난이도 높은 거, 나한테 쉬운 거. 알겠죠? 그래서 AR의 n-1제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등차 수열도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얘는 D의 n 플러스 A 빼기 D 이런 꼴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 식을 보면 n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를 보면 얘가 공차가 얼마다를 알 수 있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지수 함수, 지수에 관련된 꼴로 n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 우리가 n 밑에 있는 요 놈이 바로 공비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알겠죠? n 밑에 있는 요 놈이 이 밑. 그러면 동현아, an이 3분의 2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래. 얘 초항은 얼마야? 초항. 오케이. 2분의 3. 공비는 얼마야? 네? 쉬운 거. 어려운 거지.
얼마요? 선배님! 이러시면 어떡하죠? 선배님? 뭐 써봐야 돼요? 기억이 안 나요? 뭐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3분의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면 계산을 해서 얘기해. 되게 불친절하시네? 어? 불친절하셔? 이 밑에 있는, n 밑에 있는 동현아, 이 n 밑에 있는 얘네 싸가리 전부 다 이게 지금 공비라고요. n 밑에 있는 게 다 공비야, 공비. 알겠지? 3분의 2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결국 뭐라고요? 4분의 9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네, 불친절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n 앞에 있는 게 다 공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초항은 어떻게 구해? n에다 1 집어넣는 거지. 뭐. 어려워하지 말고 n에다 1 집어넣으면 된다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n 앞에 있는 게 다 공비다라는 거 알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뭔가를 풀어낼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됐고 이런 거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한번 했고 얘도 계속해서 이제 R이 곱해져 가고 있어요. R이 곱해져 가는 게 이 일반항의 꼴이라는 거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여기다가도 또 지난 아까와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A1, A2, A3, A4, A5, A6, A7 얘는 아까 그 등차 수열이 조금 더 이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는 좀 더 많이 써먹거든. 얘보다는 등차 수열이 더 잘 써먹어. 아까 무슨 얘기했어? A10에서 A13에서 A6 뺀다. 등차 수열이라고 할 때 이러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7D가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지? 7칸 뛰었다. 이런 얘기. 7D.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등차 수열에서. 등비 수열도 그런 게 가능하나요? 네, 맞아요. 가능해요. 그 얘기 하려고 해. 얘네들은 R 곱해서 갔잖아. 계속. 그죠? 그럼 두 칸씩 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R이 아니라 R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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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제곱을 곱해서 가는 거야. 등비수열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또 세 칸을 띄면 R세제곱, R세제곱 어디까지 가야 되냐? R세제곱, R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고 네 칸 띄면 R4제곱, 다섯 칸 띄면 R5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뺄셈을 썼던 건 등차 수열이었다면 얘는 A6분의 A13 이러면 뭐라고 된다고요? R의 7제곱이다 라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이해되지? R이 몇 개 띄었는지, 이 항이 몇 개 띄었는지 보시면 돼. 이해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막 물론 그냥 풀어도 돼. 뭐 어떻게 각각 전부 다 저거로 쓰는 거야. 그럼 그건 좀 하수라고. A13 보고 AR의 12제곱, A6 보고 AR의 5제곱 써서 그럼 R의 7제곱이네. 이러면 하수야, 하수. 뭔 말인지 알겠어? 보자마자 얘가 이렇게 뛰고 있구나. 7칸 뛰었구나. R의 7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 또 여기도 등비 중항 할 수 있겠네. 등차 중항에 비해서 등비 중항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등차 중항이 진짜 짱이에요, 짱. 그게 훨씬 더 많이 잘 하셔야 돼. 왜냐면 그게 합하고도 연관이 돼서 그래. 얘는 합이 안 돼. 얘는 곱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얘네들 요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A 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가운데를 제곱하면 양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똑같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등차 중항 할 때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이라고 했고 얘는 지금 an 플러스 1이 b로 할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b의 n 플러스 1이 루트 bn 곱하기 bn 플러스 2가 되잖아. 지금 이런 느낌이지. 얘는 등차 중항, 얘는 등비 중항. 맞죠?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였어, 우리? 산술평균에서 나왔다고. 산술기야. 그죠? 2분의 a 플러스 b랑 루트 ab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 산술기야. 그치? 이게 산술평균. 양옆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고. 기하평균. 둘이 곱해서 루트하고. 조화평균. 조화평균도 우리가 원래 있었잖아. 아까 그 조화 중항을 했으면 여기 나오는 그놈이 나올 거야. a 플러스 b분의 2ab라고 이게 나올 거라고. 조화 중항을 하면 이렇게 나와. 어쨌든 걔네들이 다 이게 연관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어쨌든 얘는 등비 중항은 가운데 제곱하면 양옆에 둘이 곱하면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또 그렇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써먹어요?
A6을 기준으로 잡을까? A6의 제곱은요? A5 곱하기 A7이라고 할 수도 있고 A4 곱하기 A8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아까 내가 덧셈 할 때 좀 얘기를 못 해준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할 때 좀 헷갈리면 뭐 하면 돼? 항들 사이를 더해보면 돼. 항들을 더해서 12가 나오면 2로 나누면 6이잖아.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4, 8, 10이 되네. 그러면 뭐 3과 누구? 9. 더하면 12. 2와 누구? 10. 1과 누구? 11.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다 지금 똑같다는 거야. 등차 중앙 할 때도 마찬가지고 덧셈으로 될 때. 알겠죠? 항들의 번호를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아까 어떤 좋은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등차 중앙 할 때, 만약에 A1, A2, A3 있으면 당연히 누가 뭐라 해도 A2는 2분의 A1 더하기 A3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치? 근데 내가 아까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했으니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정수 단위인 자연수 단위인 이놈들만 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어. 하지만 만약에 이거는 사실은 약간 파격이에요. 틀을 벗어난 거야. 우리가 A1, A2, A3밖에 없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A4 해놓고 A 2.5다. 1, 2, 3, 4. 그럼 2.5다. 사실은 A2와 A3의 중점이 2.5는 맞아. A1과 A4의 중점이 A2.5는 맞다고. 실제 값은 없지만 우리가 이 규칙을 따라서는 그 규칙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소수점은 없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의 중점과 얘네들의 중점이 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돼요? 이게 없는데요? 없어도 이 규칙은 그대로 간다고. 그 따라 그대로 가고 있어. 비율대로.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우리끼리는 A2.5가 얼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크게 썼어. A2.5가 얼마다라는 것을 얘기는 할 수 있어. 규칙을 그대로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풀이에는 이런 건 없지만. 알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등비 중앙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등비 중앙은 이 정도만 아시고 뭐 넘어가면 되니까 뭐 이게 합으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등비 중앙을 많이 써먹을 수는 없어요. 등차 중앙은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더 쓸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등비 수열은 더 할 게 없고 우리가 아까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A, A-D,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 개가 이어진다면 뭐 네 개 이어진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세 개 이어질 때 이렇게 썼다면 등비 수열은 그냥 A, AR, AR 제곱 이렇게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쭉 써서 나가면 돼. 알겠죠? 세 개가 연속된다면. 오케이.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의 합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등비 수열의 합. 등차 수열, 등비 수열까지는 되게 재밌어야 돼요. 되게 재밌지 않나? 시그마 나오면서 좀 약간 수열 재밌는 줄 알았는데 배신이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까지 좀 재밌어. 지수 함수나 삼각함수에 비하면 훨씬 재밌는데 단지 시그마 들어가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이거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자, 합은 아까 했던 것처럼 SN을 쓰면 되는데요. SN은 SA1부터 AN까지의 합이야. 근데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우리가 아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어떤 아이디어라고 했지? 거꾸로 써서 더하면 다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는 아주 좋은 성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등비수열은 거꾸로 써도 같은 게 없어. A, AR, AR 제곱, AR의 n-2제곱, AR의 n-1제곱까지. 이거를 아무리 거꾸로 써도 더해가지고 일정한 값이 나오지가 않아.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얘는 깔끔하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을까, 동현아? 어떻게 하면 될까? 얘기 좀 해줄래?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까? 네? 어떤 아이디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때. 아이디어 혹시 가지고 기억나는 거 있어? 공식만 기억나고 아이디어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 봐라. 나눠서
나눠요? 뭘 나눠요? 마지막 항에서 갑자기 첫 장을 나눠버려요?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공식이 뭡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케이? 질문은 잘 이해했어요. 하지만 답은 이해를 못했어요.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제대로 쫙 알고 딱딱딱 설명이 쭉쭉쭉 유창하게 나와야 오, 이놈, 내가 생각해도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고. 얘 얼마나 지금 마음 편해. 전 안 배웠는데요. 배째세요. 이러고 탁, 안 배웠는데요. 이러고 있잖아. 자,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마일리지가 막 쌓여. 항공사에 마일리지가 쌓여. 그러면 내가 이코노미를 예약하고 갔는데 갑자기 마일리지가 많으시네요.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 이럴 때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흑수저가 아니잖아. 금수저들이라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봤을 거 아니야. 코로나 시기에 태어나서 못 다녔나? 많이?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돼. 등비 수열은 업그레이드다. 알겠죠?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를 1의 자리, 얘를 R이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자릿수가 하나씩 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봐. 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R을 곱한 거야. R을 곱했어요. R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AR이잖아. AR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쓰라고.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알겠어? 여기다 AR을 쓰는 거야. AR. R 곱해 AR 제곱. 쭉 1 곱한 게 AR n-2 제곱. 여기다 R 곱하면 AR의 n-1 제곱. 여기다 R 곱하면 AR의 n 제곱. 지금 내가 뭐 했는지 알겠어? R을 곱해서 한 자리씩 다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야. 됐니? 이러면 뭐가 좋아?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똑같아. 이 가운데가. 그지? 가운데가 다 똑같잖아.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빼면 싸그리 다 없앨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게 우리 핵심 목표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간단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뺐더니 아이고야 땡큐 완전 땡큐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없어져 버렸어. 이 n개를 다 써야 됐었는데 이제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어떻게 됐어요? 1 빼기 RSN이요. 여기 A 하나랑 여기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A, R의 N제곱. 완전 개꿀 아니에요? 다 없어졌어. 이 두 개만 계산하면 된대. 처음 항과 마지막 항만 계산하면 된대. 완전 좋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SN을 어떻게 쓰냐면 1-R분의 A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니 없니? 봐라야. 쓸 수 있니 없니? 없어. 지금 뭐야 이 선생님이 사람을 낳고 있지? 함부로 쓰면 안 돼. 왜? 이게 R이 1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들은 이 어떤 미지수로 나눌 때 함부로 나누면 안 돼. 꼭 전제 조건을 써야 돼. R이 1이 아닐 때, 즉 이게 나누는 수가 0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써야 된다고. 함부로 쓰면 안 돼. 알겠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썼으니 이제는 써도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R이 1일 때도 다시 해줘야 돼. R이 1일 때. R이 1일 때는 어떠냐? 그럼 이미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여기 그냥 똑같은 식을 썼을 거 아니야. R이 1이라면 그냥 똑같은 식 썼으면 0이 돼버리잖아. 둘이 빼면. 그러니까 그 계산을 못해. 그럼 그냥 처음만 보는 거야. 처음 거. R이 1이면 뭐야? A만 있네. 그죠? A가 몇 개 있어? N개. 그러니까 SN이 NA라고 쓴다고. 됐니? 근데 이때는 거의 이 위에가 99%야. 얘 1%밖에 없어. R이 1일 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 등비수열의 합인데 R이 1이면 그냥 똑같이 A 이렇게만 있는데 누가 그 등비수열의 합을 물어보겠니? 근데 우리가 그거는 여기서 이걸 나눌 수 있느냐 정도만 차이를 니들이 이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지 보면 돼. 알겠죠? R이 1일 때는 거의 안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R이 혹시라도 1보다 더 클 때는 분모가 마이너스 나오는 게 좀 꺼림칙해서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R이 1보다 클 때는 이걸 쓰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이 식을 쓰는 거야. 알겠죠? 위아래 마이너스를 곱한 것 뿐이야. 됐니?
그래서 이 공식이 아주 잘 쓰이고요. 수열의 합, 이 다음 단원에서도 이 공식은 정말 많이 쓰여.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그에 비해서 등차 수열의 합은 이 다음 단원 수열의 합 들어가면 잘 안 써. 등차 수열의 합은. 근데 등비 수열의 합은 계속 써. 얘는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요. 됐어? 됐지? 알겠지? 외웠어? 외웠어? 잘 외워야 돼.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잘 외워 놓으시면 돼요.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됐는지 알겠죠? 이게 어떤 꼴인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도 잘 기억하고 잘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는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잖아. 뭐 S10이 얼마고 S20이 얼마고 S30이 얼마 구하는 거.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 그게 또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하기엔 너무 작거든? 이거 지워야 돼. 지울게. 이쪽 지워볼게. 딱 여기까지만 지워볼까? 여기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S12 1이고요. S20이 5예요. S30은 얼마입니까? 이런 걸 물어봤어.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등차 수열 말고. 자, 그럼 얘도 아까처럼 우리가 이미 이제 해봤으니까 아까처럼 그냥 바로 써버릴게. S10은요. A, AR, AR 제곱, AR 부제곱이라고. 그죠? 10개니까. 여기는 뭘 쓰라고? S20에서 S10을 빼라고. 여기는 그러면 A11부터 A20까지의 합이야. 그러면 여기는 AR의 10제곱부터 AR의 11제곱, AR의 12제곱 쭉 해서 AR의 19제곱까지 더한 거야. 그럼 이쪽은 S30에서 S20을 뺀다. 얘는 AR의 20제곱부터 AR의 21제곱, AR의 22제곱 쭉 해서 AR의 29제곱까지 이게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까만 해도 등차 수열은 이것끼리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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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D 참 10D 일부러 10D 기억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남으라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죠. 왜? 이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R의 10제곱을 곱한 거지. 이해돼요? 전체에다 R의 10제곱을 곱한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R의 10제곱을 곱한 거야. 그러다 보니 얘와 얘와 얘가 뭘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루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비가 5라고 하면 틀려버리지? 그러면 안 된다고. 공비가 5가 아니잖아. 1이랑 뭐야? 4. 그러니까 여긴 뭐라고 써야 돼? 16이라고 써야 되겠지. 아니, 공비가 4잖아. 16으로 쓰는 거 맞아. 왜 또 아니라고 그래? 11로 봤어? 4, 16이라고 써. 얘가 뭐라고? 이거. 그럼 여기다 뭘 더해야 돼? 5를 더해야지. 최종적인 답은 21이라고 쓰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아까 내가 등차 수열 할 때에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안 풀고 막 이상하게 풀고 거 있잖아. 그거 꼴보기 싫다고 한 거. 그지? 그건 절대 풀지 마. 근데 등비 수열은 그렇게 푸는 것도 의미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방법도 좀 한번 해줘야 돼.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 잘 봐봐. 그게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 이 공식도 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볼게. 자, S10은요. S10은 1-R분의 A의 1-R의 10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얘가 지금 1이래. 1. S20은요. 1-R분의 A의 1-R의 20제곱이라고 쓰면 돼. 얘를 합차 공식으로 바꾸자고요. 1-R분의 A의 1-R의 10제곱 더하기 1 플러스 R의 10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A랑 R을 구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뭐? 이놈이 1이라는 걸 써먹자는 거야. 이게 1이라고. 오케이? 그럼 얘는 뭐만 나와요? 1 플러스 R의 10제곱만 나온다고. 그래서 이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5다. 왜? 여기 5라고 했으니까. 그럼 R의 10제곱이 4다. 됐죠? R의 10제곱이 4. 이걸 알았어. 구하지 마. R 구하지 마. R 구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자, 마지막 S30은요. 1-R분의 A의 1-R의 30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생각해서 얘를 1-R분의 A의 1-R의 10제곱
하고 여기 1 플러스 R의 10제곱, R의 20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이거 너희들 곱셈 공식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할 수 있지?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그럼 얘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A 안 구한 거야. 그죠? 얘가 그냥 1이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 그럼 우리 여기 R의 10제곱이 4였으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16. 그럼 얼마가 나와요? 21이 나오지. 아까 여기다가 이거 더하면 21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방법도 좀 의미가 있잖아, 얘는. 아까처럼 그 꼴보기 싫다는 건 진짜 의미가 없어. 무의미해. 대입하고 연립하고 푸는 거거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뭔가 이렇게 좀, 그죠? 뭔가 그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도 푸는 거 아시고 이렇게 푸는 건 당연히 문제 빨리 풀 때는 이렇게 바로 풀어버리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니 등비 수열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SN을 써주는 거야. SN을. 문제 한 번만 볼게. 뒤 좀 넘겨볼래? 쭉 넘겨봐. 쭉 넘겨보면 이거 원리 학교도 설명해드려야 되는구나. 자. 자, 보세요. 아까 SN을 다 지워버렸네? SN이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를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하면 R-1분의 A에다가 R의 N제곱하고 빼기 R-1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쟤를 전개했다면. 그 말은 여기에 쓰여있는 이놈과 여기는 써있는 이놈이 똑같다는 거야. 그치?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여기다 그냥 이렇게 빼기 1만 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라고 써있다면 이 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 여기가 빼기 있으니까. 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된다고. 이래야만 어떻게 된다? 첫 장부터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알겠죠? 지금 뻔하잖아. 지금 딱 그렇게 돼야 되잖아. 둘이 더해서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k인데 이게 첫 장부터 수열을 이루기 위한 k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SN만 보고. SN이 이렇게 나왔을 때 첫 장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기 위한 k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 그럼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 첫 장부터 수열을 이루어야 돼. k는 얼마? 2요? 얼마야? k가? 마이너스 1이요? k가 얼마야? 네? 뭐라고요? 마이너스 3이요? 자, k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뭐 다 틀리네, 답이? 다 달라? 성현아, 너무 아쉽다. k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왜 바꿨어? 바꾸면 틀려. 이 앞에 곱해져 있는 게 1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이어야지. 얘는 관심 갖지 마요. R은 관심 갖지 마. A랑 B만 보는 거야. A랑 B랑 더해서 0이 나와야지만 첫 장부터 수열을 이룬다고. 우리가 아까 SN 같은,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SN이 뭐라고 썼어? 2분의,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2분의 D, N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N 뭐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 2A 마이너스 1N이었냐? 아니야, D 맞아. 이게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상수항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상수항이 없어야지만 첫 장부터 수열을 이룬다고 했지. 등비 수열은 뭐라고요? 얘네들이 더한 게 0일 때만 첫 장부터 수열을 이룬다고. 헷갈리지? 뭐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이러고. 그래서 그냥 하나로만 외우면 돼.
S0이 0이면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라고 외우면 돼. 그럼 여기도 0 집어넣으면 이게 상수항이 없잖아. 그럼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어. 여기도 0 집어넣으면 뭐야? A 플러스 B가 나오잖아. A 플러스 B가 0이면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어. 그럼 이거 봐봐. 얘네다 0 집어넣으면 뭐야? 1 플러스 K잖아. 얘가 0이면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어. 그럼 안 까먹겠지. 안 틀리겠지.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이제 안 틀린다고. 그죠? 그래서 S형이 0이면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 나왔을 때도 다 풀 수 있다는 소리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나와. 봐봐. 이제 SN이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면 그럼 이게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며. 여기서 AN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책에는 다 어떻게 풀어? 여기다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Sn-1을 써. 그래서 3의 n-1 빼기 1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뺀다고.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요? 얘가 AN은 이거 빼면 AN이라고 했고 얘는 없어지고 야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 3의 n제곱 빼기 3의 n-1제곱 이거 어떻게 푸냐?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요? 이제 3의 n제곱으로 묶어요? 아니요. 우리가 이런 거 뺄 때는 더하기나 빼기 할 때는 가능하면 작은 것으로 묶어. 큰 걸로 묶지 말고. 알겠지? 작은 것으로 묶어. 그러니까 3의 n-1제곱으로 묶으세요. 이걸 묶으면 얘는 3 빼기 1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다고요. 단 말씀드렸어요. 여기다 꼭 이렇게 n이 2 이상이라고 써야 돼. 이거 빼기를 할 때는 항상 n이 2 이상이라고 쓰셔야 되고 n이 1일 때는 따로 구해야 된다고. n이 1일 때. 즉 A1은 어떻게 구한다? A1은 S1에서 구한다. S1은 어디? 여기다가 1 집어넣어. 그러면 2가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따로 구해야 돼.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 혹시 모르니까 집어넣어 보는 거야. n에다 1 집어넣어 봐. 그럼 2가 나오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그때는 이걸 싸그리 다 지워도 된다고. 아 얘는 그냥 1부터 시작하는구나. 그죠? 근데 만약 달라. 그럼 이걸 꼭 다시 다 써놔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2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1부터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1부터 시작할 때는 안 써도 돼 다. 근데 2부터 시작하면 꼭 반드시 따로 써줘야 된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얘는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는 거 알았지 우리가. 0 집어넣어서 1 나오는 거, 0 나오는 거 보고. 그럼 뭐 더 따질 필요가 있겠니? 안 따져도 되지. 하나 더. 우리가 여기서 얘를 봤어? 그럼 내가 얘기했어. 뭐를? 공비가 3이라는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죠? 그치? 여기서도 지금 공비는 그대로 있다고. n 밑에 있는 게 공비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를 3의 n-1제곱, 어쨌든 3의 n제곱 꼴로 쓸 수 있다고. 공비가 3이라는 거 알았어. 그 다음 첫째 항이 얼마인지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구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였다. 바로 그냥 이거 계산 안 하고도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이해돼요? 이해돼? 한 번 더. 계속 너희들 힘들게 해야지.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돼 있는 놈, 이렇게 돼 있는 놈의 AN 구하라고 했다고 해봐.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는 2잖아, 2. 그럼 첫째 항부터 수열 이루지 않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어? 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냥 우리는 무시해. 얘를 무시해. 이해돼? 그냥 얘가 마치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는 이놈 가지고 문제를 풀으라고. 이 AN을 구해. 아까 구한 것처럼 구해.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A1은 어떻게 구하라고?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이거 말고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A1은 2다. 아, 2가 아니잖아. 4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해돼요? 선생님, 전 이거 어려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풀어, 이렇게. 이렇게 풀면 절대 틀리진 않아. 이렇게 푸는 거. 알겠죠?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 설명해 주시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원리합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지영이 깜짝 놀랄 텐데. 원리합계 얘기 한번 들으면. 겁나 빡세거든요, 원리합계가. 그지? 원리합계 빡세잖아. 원리합계가 요즘 유행에서 벗어났어. 예전에는 무조건 나왔거든? 근데 요즘은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겠어. 예전에 무조건 나왔어. 수능에 이제 안 나와, 원리합계는. 요즘 추세가 아니야. 감사하지, 우리. 야, 거기다 그렇다고 X표를 쳐놓을 것까지는 없잖아. 다행이야. 요즘에 원리합계가 추세에서 벗어났어. 자, 원리합계는 뭐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야. 원금과 이자.
아니 선생님 은행에다 돈 집어넣으면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는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어. 아, 나한테 누가 전화 와서 텔레마케팅으로 고객님 이제 복리 이자를 들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가입해 보시겠어요? 잠시만요. 그랬더니 고객님 복리가 뭐냐면요 하면서 나한테 복리를 막 설명해 주는 거야. 저도 잘 알거든요. 막 복리를 막 계속 설명해 줘. 복리가 뭔지 알아? 복리의 마법. 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걸 예금이라고 하거든. 돈을 막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찾았다가 다시 넣고 막 할 수 있는 게 예금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예금이라 하면 일회성 한 번만 집어넣은 걸 예금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막 넣고 다시 빼고 다시 넣고 해가지고 그거에 이자를 구하기는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수학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예금은 한 번, 일회성으로 한 번만 돈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월 1일에 1,000만 원을 돈을 집어넣었어.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이 돈이 얼마가 돼 있을까? 이런 걸 구하는 게 예금이라고 볼 수 있어. 알겠지? 그에 비해서 적금은 뭐냐? 일정한 기간을 은행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입금을 할게요. 3년 후에 나에게 얼마를 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약속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은행에서도 꾸준히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그냥 한 번 집어넣는 것보다는 계속 돈을 들어올 걸 생각하면 이자를 좀 더 잘 주는 거지. 이자를 좀 더 높게 줘. 그래서 적금은 그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돈을 입금을 하는 것을 적금이라고 해. 알겠지? 근데 중간에 막 일이 생겼어. 적금을 깨야 돼. 그 은행 가서 저 적금 좀 깰게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때의 이자를 안 주고 약속한 이자를 안 주고 더 훨씬 낮은 이자를 주겠지. 적금을 깼으니까. 이해가 돼? 적금은 예금과 적금은 그런 거야. 그럼 이제 단리와 복리가 있어요. 단리와 복리. 단리와 복리는 단리는 너무 똑똑한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복리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예금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단리는 이자를 단수번 주는 거고 복리는 이자를 복수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집어넣었어. 1,000만 원을 집어넣었는데 얘는 1년이 지나니까 나한테 이자를 10만 원 주는 거야.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또 10만 원을 줘. 또 1년이 지났어. 또 10만 원을 줘. 또 1년이 지났어. 또 10만 원을 줘. 계속 10만 원씩 주는 거야. 당신이 나에게 1,000만 원을 입금했으니까 나는 그거의 이자를 계속해서 주겠다 하고 10만 원씩 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복리는 뭐냐면 1,000만 원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1년 뒤에 10만 원을 준 건 맞아. 근데 이 복리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1년 뒤에 이제 이 은행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1,010만 원을 입금했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1,01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지.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 기억하고 있어. 100년 전에 네가 1,000만 원만 집어넣었다는 걸 알고 있어.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는 거야. 얘는 1,000만 원에다가 10만 원을 받았으면 1,010만 원이잖아. 그거에 대한 이자를 준다고. 또 지나면 또 그거에 또 다른 금액이 돼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이자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자에다가 또 복수의 이자를 또 주는 거야. 이자에다가 이자를 붙여주는 거야. 얘는 이자에는 이자를 안 붙여줘. 그냥 원금에다가만 계속 이자를 붙여준다고. 그런 느낌이 단리와 복리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1,000만 원이 있는데요. 1,000만 원이 좀 어려우면 100만 원으로 할게. 100만 원. 2%의 이자를 준대. 그럼 우리가 100만 원에다가 0.02가 이자지, 이게. 그죠? 이게 이자야.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만큼만 계속 더해주는 게 단리라고, 단리. 그러면 원래 원금이 A1이 있었다면 이 이자가 퍼센트로 써있지만 우리가 이율이 R이라고 쓴다면 AR이 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100만 곱하기 0.01을 하는 것처럼. 이게 이자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1년 뒤에 얘가 A에 1 플러스 R만큼의 금액이 생기겠지. 단리는. 시간이 끝났어. 자, 그러면 이 다음 해에는 어떻게 돼? 또 여기다가 AR을 더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얘는 A에 1 플러스 2R이 되는 거지. 그죠? 다음 해에도 또 AR만큼만 주는 거야. 그럼 여기다 A에 1 플러스 3R.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다 보니 얘는 n년이 지나면 따다다다다다 그래서 또 AR을 계속 주니까 얘는 A에 1 플러스 NR만큼 되는 게 단리야, 단리. 얘는 딱 이렇게 AR씩만 계속 더해주는 거야. AR만. 그런데 복리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A를 집어넣으면 1년 뒤에 A에 1 플러스 R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얘가 뭐가 된다고? 이게 원금이 돼버린다고. 처음에 이게 원금이 A였는데 A에다가 R을 곱한 AR을 더해줬잖아. 그럼 얘는 여기다가 R을 곱한 A의 1 플러스 R에다가 R을 곱한 이 금액을 여기다 더해준다고. 그죠? 여기다 이걸 더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 A에 1 플러스 R로 묶어주면 여기 1 플러스 R이 또 있으니까 결국 이게 제곱이 된 거라고. 그죠? A에 1 플러스 R, A에 1 플러스 R 묶어주면 1 플러스 R이 있잖아. 그러니 1 플러스 R이 제곱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 A에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렇게 가니까 얘는 n년이 지나면 A에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 얘랑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 복리의 마법. 이자에 또 이자를 주고 이자에 또 이자를 주고 이자에 또 이자를 주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거지. 얘는 불어나질 않아. 왜?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단리를 물어볼까 복리를 물어볼까? 당연히 복리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합을 구하라고 할 때. 왜? 얘가 지수의 꼴이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얘가 나오는 거지. 얘는 지수의 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어보지 않아. 복리를 물어본다고. 알겠죠? 그래서 복리를 지금부터 한 번만, 이 적금하는 거 한 번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n년 동안 이걸 다 계속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느냐라는 소리야. 그럼 처음에 A를 집어넣으면 이 식을 한 번만 쓰면 돼. A의 1 플러스 R이 되고요. 여기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고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고 했잖아. 처음 해 A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이것만, 얘만 보면 이 A1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1년 뒤에 또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가만히 있으면 얘는 예금인데 얘는 1년 뒤에 또 A1을 집어넣는다고. 여기다 A1을 집어넣는다고. 매해마다 계속 A1을 집어넣고 있어. 알겠지?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같이 계산하지 말고 얘는 그냥 이대로 쭉 가. 그리고 얘도 또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두 번째 해에 넣은 금액은 얼마가 될까를 생각하라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지. 그럼 얘는 당연히 또 1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또 2년이 지났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될 거야. 얘는 3년이 지났지만 얘는 2년 지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쭉 가면 여기는 n-1년밖에 안 지났으니 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세 번째 해에는 또 A1을 또 집어넣겠지. 그럼 얘도 또 쭉 가면 어떻게 되겠어? A의 1 플러스 R의 n-2제곱이 된다고. 그죠? 그럼 마지막 해에 A1을 집어넣었더니 얘는 1년만 지나서 A 1 플러스 R이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n번을 집어넣은 거지. n번. 이 집어넣고 마지막에 다다다다 해가지고 한 번 집어넣어서 1년 후에 찾는 금액이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뭐 해야 돼? 이 원금과 이자들을 다 합한 게 바로 원리 합계니까 얘네들을 싸그리 다 더하면 우리가 구하는 원리 합계가 된다는 거지. 이 합이 바로 뭐가 돼?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초항이 이거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된다는 거잖아. 계속 1 플러스 R이 곱해져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초항이 이거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에서 1 빼고 초항이 얘라고 했으니 A에 1 플러스 R이 초항, 그 다음에 공비가 이놈이니까 이거 빼기 1. 이게 바로 원리 합계라고 얘기해.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 식만 봐도 막 미칠 것 같잖아. 그래서 애들이 막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이 식을.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가 연초에 월초인지 연초인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계속 돈을 입금해. 그리고 돈을 찾는 건 항상 연말에 찾아. 제일 마지막에. 연말에 찾는 거야. 입금은 연초에 하고 찾는 건 연말에 찾아. 왜 그러냐면 얘를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 돈을 집어넣고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얘도 이자가 붙었잖아. 그지? 얘를 집어넣고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자가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은 항상 기본적으로 연초에, 그러니까 월초, 연초 다 어쨌든 초에 입금해서 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찾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에 가끔 이거를 초에 입금하지 않고 말에 입금할 때가 있어. 말에 입금하면 어떻게 되느냐? 입금을 하자마자 찾아야겠지. 말에 찾아야 되니까. 이 돈을 A1을 집어넣자마자 저 찾을 거예요.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얘한테 비교해서는 1년의 시간이 더 줄어들지. 이해돼요? 얘 마지막에 집어넣고 1년을 기다려서 찾는 거잖아. 근데 연말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연말에 입금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집어넣자마자 찾아야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이 식을 더하는 거야. 연말에 입금을 하는 식은 하나의 텀이 더 필요해. 하나의 텀이 더 줄어든 거지. 이해돼요? 그럼 하나의 텀이 더 줄어들면 여기가 A고 여기는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일 거 아니야. 하나가 줄어드니까. 그럼 얘랑 얘의 차이는 뭐라고? 1 플러스 R만큼이 다 덜 곱해진 거지. 덜 곱해져 있어. 그럼 초항은 A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 똑같으니까 여기만 달라지는 거야. 이 빨간색은 다 똑같은데 초항만 A로 달라지는 거라고. 이렇게. 연말에 하면 이렇게 되고 연초에 하면 여기 하나가 더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 차이만 좀 구별하시면 되고요. 혹시 문제를 풀면서 많이 어려우면 답지도 잘 참고해 보시고 내일 나한테 와서 질문하면 내가 또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줄 테니 아무튼 여기까지 잘 풀어 보셔야 돼. 알겠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